예, 오늘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 찍고 있는 유튜브 촬영 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프로미스 나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프로미스 건가요? 나인, 프미나. 일단 동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돼? 그냥 이제 5명 남은 사람들끼리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9명에서 4명이 빠지면 뭔가 좀 네. 이 나머지 4명이 걸그룹이 잘 나가거나 그러니까 빅뱅 멤버도 안 빠지듯이 네. 마지막에 사고로 빠졌지만 네. 그런 것처럼 잘 나가는데 이렇게 한 명 이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좀 4명이라는 경우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아니면 AOA처럼 단물 다 빼먹고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주목이 돼가지고 네. 네, 이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걸그룹 박사 윤동 기자도 네. 이 히트곡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국민적 히트곡 뭔가 없다. 응. 예를 들어서 지금 컴백한 여자아이들만 켜도 응. 톰보이나 이런 톰보이! 그렇죠. 응. 뭐 퀸카드 아니면 퀸카. 네, 이번에 뭐 나온 굿팅까지 했고 귀에 딱 꽂히는 딱 노래들이 있거든요. 나 그거 좋아해. 뭐 연락하지 말라. 그죠, 우우랑, 네. 연락하지 말라. 이거랑 어이없어 나. 그것도 좋았어. 그 많이들. 날 아픈 거 딱 질색이나 이것도 있고 귀에 꽂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 솔직히 말해. 네. 뭐, 더 거슬러 올라오면 뭐, 소연씨 지도 있고, 완전 네. 꽂히잖아, 딱.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네. 윤동 기자 얘기를 했는데 윤동 기자조차도 프로미스 나인의 약간 전 국민적인 히트곡은 사실 좀. 야, 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나한테. 너 프로미스 나인 노래 뭐 좋아해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답을 바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팬덤만.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라이트한 팬 정도 돼야 뭐 무슨 공명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스테이시 정도만 해도 네. 뭐 테디베어라든지 뭐 있잖아 막 테디베어 있고. 에이스업이라든지 뭐 있잖아 에이스. 에이스업 막 있잖아 에이스업 네, 에이스 있고, 맞아요. 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박 정도 히트곡이 있는데 네. 그 중박 수준의 히트곡도 있는 건가? 라고 동욱이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돌을 던져주세요. 어쨌든 뭐 그렇죠. 들어가 봅시다. 동욱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솔직히 나는 이제 프로미스 나인 그룹을 알고, 뭐, 매력적인 멤버들도 알지만, 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노래는 잘 몰라요. 아니 히트곡 아쉽다 어쨌든 네. 그 말입니다. 네. 저도 윤동욱 기자조차도 걸그룹 빠꼬미 윤동욱 기자조차도 그렇죠. 히트곡을 알 수 없는 이 프로미스 나인에 대해서 프로미스 나인 간 위기인지 한 명 9명인데 4명이 진짜 솔직히 말할까, 내가 빠꾸미 정도 되니까 그래도 아는 거지, 이 그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맞아 윤동 그러면 정혜민 크루는 형 솔직히 그 프로미스 나인 멤버 이름 될 수 있어? 한 명도 못 되겠어. 그래, 나연 이나연 나경이 아니야? 응. 나경이 얘기 같은데. 여기서부터 끝난 거야. 그렇죠. 예. 나 걸그룹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 그렇죠. 남들 다 아는 것만 알아 사실. 어쨌든 정혜민 크루 프로미스 나인 들어봤어? 네. 와 그래? 들어봤구나. 아니 연예계랑 담쌓고 사는 이 어디서 들어갔던 어디서 어디서 들어봤어? 그러니까 정희민 크루가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 인지도인 거야.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 맞아요. 예. 어떤 걸그룹이죠? 네. 엠넷의 그 아이돌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서 선발되어 2018년 1월 24일 데뷔한 대한민국의 9인조 걸그룹입니다. 예. 9인조 걸그룹이었으나 점점점 하고 마칠게요. 네. 9인조 걸그룹이었으나. 9인조였죠. 예. 네. 이 그룹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룹명은 프롬과 아이돌 학교 약자 이스를 조합한 것으로. 그래서 프로미스. 프로미스. 그러니까 F입니다. 영어로 쓰면 F. 그렇죠. 그것과 이제 중의적인 의미 뭐가 있죠? 약속하다가 뭐죠? 프로미스, 그렇죠. 프로미스 하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FROM 프롬과 네. 이즈인데 네. 그 프로미스인데 네. 프라미스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는 팬들에 대한 멤버들의 네. 약속이라는 뜻이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혹시 아이돌 학교라는 혹시 프로그램 보셨는지? 들어만 봤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걸그룹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오디션 프로가 만약에 겁나 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짜 허각 이런 사람 엄청 인지도 컸잖아. 슈스케가 거의 전 국민이 봤으니까. 근데 요즘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은 보는 사람들만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해서 힘들게 우승해서 데뷔를 했어도 약간 뭔가 인지도가 아쉬워지는 부분이 나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 그렇지. 그러네. 네. 근데 2009년, 2010년 슈퍼스타 K는 전 국민이 봤어. 그때는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그 직후에 나왔던 네. 그 K-pop 스타라든지 네. 그다음 위대한 탄생도 좀 인기 있었어. 심지어 슈스케조차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화제성이 점점 떨어진 거야. 그렇지. 그거 있었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로이킴이나 버스커버스커 말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죠.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그게 뭐 박시환, 박재정 뭐 이런 사람도 있었긴 한데. 박재정은 그러니까 슈스케 우승은 하겠는데 가장 화제성이 없지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MSG 워너비라든지 이러면서 다행히 그 다음에 좀 노래가 떠가지고. 그렇지. 윤종신 만나가지고 뭐 네. 이렇게 했지. 그렇죠. 어쨌든 2009년에 그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전성기였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2011년에 나는 가수다라든지 막 이러면서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서바이벌, 네. 오디션 뭔가 경쟁에서 뽑는 막 이런 거. 그렇죠. 어쨌든 아이돌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근데 네. 이런 게 많았어요. 무슨 뭐 트와이스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
그것도 맞아요. 그다음 프로듀스도 그렇고 프로듀스 맞아요. 뭐 아이돌 학교 뭐 이런 거. 예, 뭐 많았어 겁나게 또 아이돌 그런. 맞아 뭐 관련 소식이야. 유니트인가 뭐 별게 다 있어 무슨 뭐. 겁나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프로미스 9이 프로미스 5가 되는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동방신기가 아니라 삼방신기, 이방신기 하듯이 네. 이방신기도 이방신기네. 사실상.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은 프로듀스가 제일 그래도 제일 많이 떴네요. 유명하네요. 예. 네, 프로듀스 원어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장규리라는 멤버가 탈퇴를 했답니다. 맞아요. 8인조가 됐고요. 이 장규일이라는 멤버는 나중에 그 프로듀스 거기도 나왔거든. 그래 또 네. 나왔어? 또 나왔어. 탈퇴하고 나서? 탈퇴한 게 아니라 어.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도 나온 걸걸? 아 그래. 네. 뭐야 그러면? 근데 이 멤버가요. 어. 로열티가 좀 부족했나? 프로미스 9에? 그렇지. 그러니까 탈퇴하고 또 나온 거 아니라? 그러니까 탈퇴하지 않은 상태 또 나온 거 아니야? 새로운 그 네, 걸그룹. 내가 알기론 그래요. 예. 그래? 내가 알기론 그렇고 이 멤버가 또 키가 컸어요 또. 아, 그래? 그런 기억이 나요. 2024년 12월이 결정적인데 이제 플레디스 그러니까 네. 하이브에 사나이 뭐가 많잖아요. 어도어도 있고 뭐 많잖아. 겁나 뭐가죠. 예. 빌리프랩도 있고 뭐 네.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인 이제 플레디스에서의 전속 계약이 물론 처음부터 플레디스는 아니었대요. 네. 내가 알기로 2018년 19년에 딴 데였다 하더라고. 네. 플레디스 하이브 사나인데 거기서 전속 계약이 네. 작년 말 네. 2024년 12월부로 종료가 돼. 네. 계약 관계 종료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세롬, 네. 노지선, 네. 이서영까지 탈퇴를 해가지고 그렇죠. 장결까지 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5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프로미스 5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인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포맨도 여러분 아시죠? 포맨이 이제 3명이었잖아. 그렇지. 2명이었고 막 이러잖아.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프로미스 9인데 왜 5명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나머지 멤버들은 팬 여러분입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여러분 팬 여러분 4명입니다. 옛날에 그런 파이브라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말이야. 근데 그룹이 네. 정작 그 그룹 이름이 파이브인데 멤버 4명이었거든. 아 우리 뭐 사실 숫자가 들어가는 그렇지. 그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데이식스라든지 맞아요. 뭐 21, 뭐 네.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숫자의 의미에 너무 큰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을 약장 부리고 지워서 네. 그 이름에 네임밸류가 생기다 보니까 못 바꿔. 그렇지. 프로미스 5 웃기잖아. 좀 약간 좀 그렇지. 말도 안 맞고 막 그러니까 프로미스 9 막 이미 이름이 좀 그나마 익숙한데. 그래갖고 옛날에 막 99단이라는 그룹도 있었는데 뭐 88단, 77단 이럴 거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구구단은 결국엔 망했어. 근데 결국엔 망했지. 프로미스 9은 그나마 좀 화제성도 있고 노래도 잘 돼서 괜찮은데 우리 나중에 구구단으로 해볼까? 99단은 뭐 김세정만 살아났죠. 그럼 이렇게 보자. 김세정은 구구단을 버렸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어그로 끌어볼까? 버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그로 끄는 거지. 그렇죠. 알았어. 어쨌든 네. 2025년 3월에 신생소사 어센드라는 그 신생소사가 네. 그러니까 프로미스 9 자체 상표권을 사버렸어 아예. 그렇죠. 인수해가지고 그래도 그걸 유지할 수 있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5인조가 유지가 됐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부걸도 그래 비슷한 게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브레이브걸스를 사실 못하고 부부걸로 바꿔서 하더라고. 그렇죠. 새로운 선수에서. 네. 그래서 유정이가 나가죠. 지금 3인체제, 4인체제로 하고 있더 3인체제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런 것처럼. 유정이 왜 나와? 그러니까 어센드는 네. 그러니까 네. 어센드라는 상표권을 샀어요. 그렇죠. 최종 5인조가 유지됐습니다. 그 난 5인 그- 멤버가 누구죠? 네. 송하영, 박지원, 이채영, 이나경, 백지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2018년에서 2019년이잖아요. 데뷔가. 네. 2018년 초에 데뷔를 했어요. 프로미스 네. 나인이. 꽤 됐네, 연차가. 이제 됐지 꽤. 근데 2018년에서 2019년에 데뷔한 걸그룹이 몇 개인 줄 알아? 85기나 되네. 나 남유키다 세봤어. 검색해. 왜 85기면. 85개 걸그룹이 있었대. 네. 그 목록 한번 봐봐. 네. 전혀 몰라. 이런 걸그룹 있었어? 그렇지. 근데 보자. 2018년에서 2019년에 데뷔한 85개 걸그룹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걸그룹이 몇 팀이냐. 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데뷔한 걸그룹 중에서 몇 팀이냐. 네. 있지. 있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지금은 아이들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아이들 네. 있지. 여자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알아. 여자아이들 그때 여자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아이들 네. 있지. 그 다음에 프로미스타 이 세 팀 말고는 네. 82개 팀은 네. 소리 소문도 없이 그렇죠. 그 라벨업처럼 맞아요. 사라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그룹 시장이 치열하다. 엄청나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기준이 그러니까 탑 걸그룹.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탑 걸그룹들만 보니까 1티어. 그러니까 에스파 뭐 그죠? 이게 뭔 거야. 이제 네. 에스파 무슨 뭐 아이브. 아이브, NJG, 뉴진스 막 이런 그렇죠. 기준으로 보니까 맞아요. 스테이지가 막 만만해 보이고 프로미스 그렇죠. 나인이 만만해 보인다. 이렇게 네. 많은 거야. 사실 스테이지 정도만 해도 완전 개성공한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레드벨벳이나 네. 그잖아. 그러니까 레드벨벳 오마이걸 여자친구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기준으로 러블리즈 보니까 애매하다고 말하는 거야. 심지어 우리가 옛날에 그 나렌달도 뭔가 어. 1.5의 한계가 있었잖아. 그렇지. 라인뮤스, 아 그렇지 나렌달. 레인보우, 달샤벳.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그 프로미스 나인보다 더 선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렌달, 예. 나인뮤지스, 그다음에 그 누구죠? 아 기억이 안 나네. 달샤벳. 달샤벳.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있잖아?
레인보우, 그렇지. 나렌달 맞지? 그렇죠. 나인뮤지스, 레인보우, 달샤베 이 세 그룹도 네. 거의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에서 놓고 보면 되게 상위 성공한 티어, 거지. 상위 티어. 맞아요. 예. 봐봐, 85개에서 3팀 살아남았다 했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있지, 뭐 레드벨벳이든 뭐든 뭐 누구든 뭐 네. 지금 에스파도 그렇고 네. 최상위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 역대 축구 선수를 말하는 하는데 네. 손흥민 아니면 다 못해. 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예. 야 그분은 아시아 축구 선수 몇 명이 몇만 명, 그렇죠. 몇백만 명 오버하지 마. 몇십만 명인데 그 중에서 손흥민 한 명인데 그렇지. 손흥민 말고 기록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야 아시아 야구 선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프로 스포츠도 그냥 어떤 축구 선수 치면 K리그만 들어가서 사실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야 K리그 그냥 들어가는 것도 빡세요. 야, 봐, 메이저리그 진출한 아시아 야구 선수 얘기를 하는데, 네. 봐봐, 이정우, 오타니, 음. 뭐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야마모토, 막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사실은 거야. 그게 야구 선수도 KBO 1군에 드는 것도 겁나 빡센 거 진짜. 일단 보자. 네. KB 프로 그러니까 프로에 계약을 하는 거 있지. 3천만 원, 그렇죠. 최저 연봉 3천만 원 받고 계약하는 게 예. 전체 고교 야구 선수 중에서 10%야. 그렇지. 그러면 90%는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지. 근데 이거 보자. 83명이 몇 명이었잖아? 85개에서 세 팀이라 했잖아. 네. 세 팀 우리가 기억에 남는다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세 팀 중에서도 프로미스 9조차도 네. 4명 나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이 정도면은 얼마나 치열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혜민아 수학적으로 85분의 3이면 확률이 몇이지? 85분의 3이면 이거 1%는 안 되잖아. 그지 않냐? 그렇지. 1% 넘나? 그냥 너무 빡센 거야, 아이돌이. 그러니까 85분의 3이잖아. 예. 1% 넘죠. 그지. 아이돌 개빡세. 보자. 3.5%네. 그죠. 그럼 생존율이 3.5%야. 맞아요. 야,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어려도 있냐? 3.5%는 아니야. 성공률. 그렇지. 10%거든, 10%. 맞아요. 그러니까 10명 하면 한 군. 적어도 뭐 현상 유지라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데뷔하면 3.5명이 성공하는 거야. 그렇죠. 100팀이 데뷔하면 3.5개 팀이 성공하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우리는 일이죠, 사실. 기준이 에스파에 있다. 우리는 기준이 아이브에 있다. 그렇죠. 아이들에 있다. 우리는 맞아요. 기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시 그러니까 물러본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그잖아. 약간 그렇죠. 예. 스테이시도 어마무지하게 성공한 그룹이라는 거지 알 수 있어 우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있어. 모든 멤버가 본명을 사용한대요. 네. 그러네요. 네. 프로미스 나인이. 다만 방송에서는 이제 이름을 빼고 부르는 정도는 우리가 네. 이해를 해줍니다. 그렇죠. 성을 떼고 네. 성을 떼고 이름만 부른다는 거죠. 네. 새 앨범이 나온대요. 6월달에. 어. 사실 제가 이 프로미스 나인의 머릿속에 남는 이유가 기아 타이거즈 우리 팬이잖아요. 근데 기아 타이거즈 시구를 하러 왔어. 그때 하영이랑 예. 지연이가 나왔죠. 예. 그치. 사실 송하영 어떻게 보면 형, 그 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인기 멤버야. 아, 그래? 그럼요. 그래서 그 두 멤버가 와서 쟤도 누군가 했는데 프로미스 나인이래. 네. 그러니까 프로미스 나인 그룹명은 들어봤는데 네. 멤버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한번 기억이 나고 동호가 얘 누구냐 내가 보내봤어. 네. 프로미스 나인이래. 네. 인기 많냐? 인기 좀 있대. 네.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프로미스 나인인데 검색해보니까 왜 5명이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그렇죠. 아이템으로 한번 네. 가져와 본 거고. 나 얘기했죠. 점모의 향기가 있는 그룹이라고. 근데 나는 걸그룹이든 연예인이든 뭐 여자 배우든 이렇게 뭔가 프로야구 뭐 이런 쪽으로 야구 팬심 하고 싶다 그러면 한 팀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팀만 하세요. 그리고 진짜 관심을 갖고 야구장도 직관도 가시고 그러면은 그 야구 팬들한테 인기를 받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배현진 의원처럼 잠시 가가지고 두산도 응원하고 LG도 응원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렇죠. 스페인이니까 레알도 응원하고 바르셀로나도 응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동가. 그러니까 나도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다 찍을래요 이러지. 또 봐봐 연고전 고연전 가가지고 있잖아. 연대도 응원하고 고대도 응원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네요. 연대도 응원하고 고대도 그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야 이런 거야 힘이 나와. 저 아시아 같은 국가니까 일본도 응원하고 중국도 응원하고 한국도 응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니까요. 네. LG 두산 뭐 다 응원 이러지 말고 한 팀 찍으세요. 키움도 괜찮아. 그렇지. 뭐 어디든 좋아. 비인기 팀이 뭐 KT도 괜찮으니까. 네. 근데 이게 프로미스 나인은 기아를 응원하는 약간 일단 그런 그룹이 됐어. 하영이가 광주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뭐 그런 것도 것 있는 것 같은데. 같아요. 근데 지연이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둘이 5월 17일에 시구시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6월달에 마이크 잡고 그 당시에 6월달에 새 앨범이 나온다 이야기. 그리고 또 뭐가 또 기억나냐면은 무슨 어디 유튜브에서 하영이랑 이제 지연이하고 지원이 하영이랑 지원이가요 광주 이제 관광하는 그 영상을 또 찍었더라고. 그래? 네. 근데 광주 호남권에 대한 약간 그 로열티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 시구. 일단 하영이는 광주 출신이니까. 네. 근데 기아 타이거즈도 있잖아. 네. 학고 걸그룹이었으면 안 불렀죠 사실. 그렇죠.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있어요. 네, 저 있기 프로미스 때문에. 나이는 네임밸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부른 거죠. 맞아요. 6월달에 새 앨범을 낸다고 그때 시타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동안 곡 발매한 곡과 앨범을 좀 얘기해주세요. 몇 개 냈는지. 그동안 네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정규 앨범 1장, 미니 앨범 5장, 기타 신곡 7곡을 발매했습니다. 발매했고요. 네. 꽤 많이 낸 거 이 정도면은. 네. 뭐 대표곡이라 한다면 그래도 뭐 러브밤, DM,
Stay This Way, 네, 슈퍼소닉은 이제 올해 이제 8월달에 작년 작년 8월에 8월에 하는 거. 근데 사실 슈퍼소닉은 제가 오늘 차에서 계속 들어봤는데 알겠더라고. 익숙하고 좋았어. 곡의 스타일들이 일관적으로 느껴져. 어떤 컨셉인지가 느껴져.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봤던 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나 아니면은 네. 뭐 백화점 이런 데 BGM을 틀잖아요. 네. 뭐 그런 데도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예. 근데 2021년까지만 해도 음반 초동 판매량이 4만 장을 넘지 못했어. 4만 장이 되게 기준인가 봐요. 일단 사실 그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 기억에는 멜론이나 그런 어떤 음원 스트레스 일단 베개만 들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탑백? 어떤 카페나 매장 같은 데서 BGM을 틀 때 막 고심해서 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탑백 그냥 깔아놓고 트는 사람도 많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것까지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탑백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노출이 많이 되면은 그 노래가 이 노래 좋다고 계속 들면은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뭐가 있냐면은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초동 판매량이 4만 장을 넘지 못했었는데 요즘에 사실 누가 CD를 사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거의 음원으로 듣죠. 그냥 약간 좀 덕질 요소 같아. 그냥 약간 소장용. 그냥 왜냐면은 음원인데 사실은 CD 판매를 왜 그러냐면 CD를 내가 많이 사면은 팬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덕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 돈을 많이 쓰지.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요소가 아니라 이제는 덕질을 해야지. 사실 덕질 요소가 됐어.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CD 플레이어 자체가 없어 요즘에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그냥 음원으로 듣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랬는데 4만 장을 못 넘겼다가 2022년 1월 17일에 발매한 미드나이트 게스트, 그러니까 DM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죠. 그 이제 네. 타이틀곡이 그 앨범인데요. 그게 초동 판매량이 드디어 10만 장을 넘었어요. 10만 4천 장을 기록해가지고 10만 장 넘긴 걸그룹으로 역대 14번째. 요즘은 10만 장 넘기기도 어렵죠. 근데 아까 봤지.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나온 걸그룹 수만 85팀인데 85개나 팀이 있는데 역대 걸그룹 하면 얼마나 무지하게 많은 게냐 걸그룹이. 옛날에 내가 봤을 때 옛날에 2011년에 데뷔한 그룹도 100팀이 넘었대. 그러니까 일단 1000팀 넘어 내가 봤을 때. 그렇죠. 1500팀 될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14번째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14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프로미스 나인, 뭐 스테이시 또는 뭐 오마이 이거 아까 막 나달렌 무시하면 안 돼 사실. 옛날에 그 이달의 소녀도 있었지. 예. 이달의 소녀도 내가 다시 뺐어. 2018년 2019년에 들었는데 난 그냥 뺐어 그냥. 그렇죠. 그냥 여자아이들만 넣자. 우리가 여자아이들이나 아까 그 누구지? 그 누구 있다 했지 아까? 이달소는 지금 추밖에 없는 느낌. 그렇죠. 아 추가 있네. 옛날에 추가 있었지. 그러니까 추가 더 크잖아 이달의 소녀보다. 사실 그렇지 그지 지금 않냐? 솔직히 말하면 잠깐만 여자아이들 있지. 여자아이들이랑 있지랑 프로미스 나인만 얘기하자. 이달의 소녀 애매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다고 합니다. 네. 새 앨범 6월달에 내면 기대할 거고 이미 폴더를 만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 걸그룹 브랜드 컨셉을 좀 볼까요? 한번 어떤 컨셉입니까? 일단 프로미스 나인은 4세대에 들어오면서 가요계에서 이제 좀 뭔가 걸크러쉬한 게 걸크러쉬 또는 힙합, 뭐 청량 또는 하이틴이 이제 지배적인 콘셉트로 잡았는데도 대세를 따르자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했었고요. 예, 이거 나무위키를 토대로 갖고 온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내가 최고라고 말하거나 MZ세대의 특성을 크게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그동안 발매한 앨범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세계관도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네. 뭔가 거대한, 그러니까 에스파 같이 그런 확고한 세계관이라든지, 그렇죠. 샤인이라든지 이런 막 색깔이 분명하다. 그렇죠. 또는 파워 청춘이라고 하는 뭐 여자친구처럼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일관적인 흐름이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밝고 통통 튀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여행 등 사람들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키워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 노래를 들어오면 느낌이 와. 청량한 네.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렇죠. 네. 즉 이제 해외 K-팝 팬덤과 여성층이 선호하는 유행 요소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걸스 힙합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왜냐면은 4세대 이후부터 이제 너도 나도 청량 하이틴이나 힙합 걸그룹시를 추구하느라 걸그룹 업계 전체가 개성을 잃고 획일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그 행보가 독자적이라 할 만하다. 진짜 발음이 안 좋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읽으면 더 그러네. 말하는 것보다. 자, 근데 이게 네.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보충 설명하자면은 사실 뭐 돌판 좀 파는 사람들 할 텐데 이 걸그룹이라는 게 돈을 벌려면은 약간 여성 팬덤이 좀 여성 팬덤도 좀 많아야 되거든요. 여성 팬들이 돈을 쓰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그룹이든 네. 걸그룹이든 다 일단 어떤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그 걸그룹 업계를 봤을 때 어떤 그 뭔가 컨셉이 약간 좀 획일화되는 느낌이 있다. 왜냐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컨셉이 지금 대세라도 돈을 잘 번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삼촌 팬도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갑을 여는 사람 누구다? 여성들이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이그룹한테 돈을 쓰듯이, 네. 근데 심지어는 걸그룹조차도 걸크러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할 수 있다. 걸크러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90년대 초중반에 동안,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이게. 아니, 봐봐. 사실. 그렇게 하는데, H.O.T나 이런 팀들이 막 학교에서 막 억압받는 얘들 청소년들 10대 구하라 이런 거 있잖아.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주체성을 부여하잖아, 자꾸.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 그러니까 그 저항은 좋다 이거야. 네. 콘서트 좋아. 근데 그것도 있는데 사실 장사다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죠. 청소년들 들어주고, 그렇죠.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콘서트 가고 막 이러잖아. 그렇지. 줄 서고 막. 맞아요.
CD 사고, 네. 테이프 사고, 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걸그룹조차도 보이그룹처럼 여자들이 좋아하려면 걸크러쉬 느낌을 가야 한다 이 말이야. 아, 그렇죠. 그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획이라는 그런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지 리스닝.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걸리시 팝이래. 이때 어려운 말이네. 그러니까 좀,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이거 시티팝처럼 시티팝까지는 그냥 아닌데. 소녀 지향성이라고 보면 그렇지. 돼요. 소녀지향적인 그런 팝 그렇죠. 예. 계열의 노래를 발표를 했다. 네. 걸크러쉬 컨셉에서 의뢰 등장하는 막 야 난 잘할 수 있어 난 최고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랑과 소통 네. 이런 게 네.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노래와 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약간 강렬한 비트나 격한 안무가 아니고 밝고 청량한 리듬 그런 안무가 많고 네. 데뷔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러한 컨셉이라는 그 일관된 흐름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컨셉만 보면은 이 혹자들은 이제 네. 좀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니냐, 시대에 이제 그 유행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그룹의 방향성이 이 현재 유행하는 걸크러쉬가 아닐 뿐 발표하는 곡들은 모두 현대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계속 걸크러쉬만 가다가 어느 순간 좀 피로감 느낀다. 그럼 다시 또 청순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또 청순이 또 질린다. 그러면 다시 좀 섹시로 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파워 청춘만큼의 SG너비가 미디엄 템포 개발하듯이 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막 한 획을 긋고 막 이런 그렇지. 여자친구가 물론 여자친구가 한 획을 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SG너만큼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당시 꽤 컸잖아 그 영역이. 맞아요. 여자친구 독보적인 영역이었어. 그렇죠. 근데 프로미스 나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자기 길을 팠어. 그렇죠. 자기 한 우물을 팠다고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지 말도 어렵네. 팝뭐 걸리시 잠깐만. 걸리시 팝. 이즈 리스닝 걸리시 팝. 네. 그러니까 이지 리스닝 말이 어렵네. 그러니까 쉽게 들을 수 있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걸리시 팝을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아. 약간 성량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약간 멜로디가 약간 뉴진스적인 느낌도 있어. 뭔지 알지? 그 네. 있잖아. 그렇죠. 뉴진스도 일관적인 노래잖아. 맞아요. 그다음 뭡니까? 남자 팬덤. 남자 팬덤. 네. 남자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한번 발음이 안 좋은 동의되시 내가 읽어드릴게. 두 번째 걸. 걸그룹 시장이 팽배한 걸크러쉬 컨셉에 지친 국내 남성 팬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대요. 네. 흔히 남초 팬덤 같은 경우에는 여초 팬덤에 비해서 화력이 약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편견을 뒤집을 만큼 네. 규모가 크고 화력이 대단하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합니다. 맞아요. 예, 현재까지 기록한 초동 최고 수치가 몇만 장? 10만. 14만 장. 14만. 네. 남초 팬덤 또는 부실한 해외 팬덤 뭐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꽤 많이 팔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앨범 몇 장 팔았냐 되게 굉장한 거야. 그렇죠. 콘서트 다 매진했냐? 네. 멜론 1위 들어갔냐? 뭐 탑10 안에 들어간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렇죠. 많이 중요하죠. 네. 근데 이 남초 팬덤이 꽤 역할을 한다 이거야. 여초 팬덤이. 그나마 다행이죠. 뭐. 예. 프로미스 나인 보통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로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네. 어떻습니까? 그룹들이 거기에 외국인 멤버들 한 명씩 껴있잖아요. 네. 트와이스 봐봐요. 그렇죠. 일본인 member 있고 미사모치 있죠. 예. 뭐 예를 들어 FX도 그렇고 다 껴있잖아 옛날부터 막. 그렇지. 껴있지. 그 다음에 미스 A 봐봐. 예. 껴있잖아요. 있었죠. 껴있었죠. 그리고 다 있잖아. 중국이 2명 껴있었고. 요 근래 예. 에스파 봐봐. 어때? 에스파도 중국인 이제 일본인 이렇게 됐죠. 뉴진스 봐봐. 네. 완전히 영어 더 잘하고 막 이러잖아. 막.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런 약간 인종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외국적인 느낌이잖아. 뭐 그렇죠. 교포 막 뭐 이런 친구 데리고 맞아. 와서 막 하고 막 뉴지스는 이제 한이가 이제 베트남 사람 외국인이에요. 베트남 사람 데리고 와서 한국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순수 이것도 웃기긴 한데 어쨌든 토종 한국인이다. 100% 100% 한국에서 자란 뭐 그렇죠. 교포 이런 거 아니야. 뭐 네. 브라이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맞아. 토니 뭐 데니 이런 느낌 아니고. 그렇죠. 그러네. 야 G.O.D H.O.T도 약간 그런 느낌 있네. 지효도 그 준영이 박준영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인종은 그러니까 조선족 같은 느낌처럼. 그러니까 인종은 한국인데 외국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 교포, 그렇죠. 이런 약간 영어 네. 잘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근데- 김주환 같은 느낌. 예. 그 프로미스는 온전히 한국에 살았던. 다 한국 사람들 어, 그죠? 예. 그러니까 지민이 같이 카리나치 약간 그런. 심지어 약간, 형 BTS도 다 순수 한국이냐. 그러네. 어. 어쨌든 그런 네. 드문. 예. 그러니까 외국인 낀다고 해서. 그러니까 진짜 더 대박 나는 그룹도 히트해서 들으면 외국인 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룹의 실력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탄탄한 게 내공이 실력이랑 이제 멤버들의 매력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프로미스나인 BTS까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 그런 전략이다. 그 인기 요소지. 네, 맞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남자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군대에서 인기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요? 예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인기는 개쩔지. 예 현역 군인들의 원업 그러니까 뭐냐면 2021년에 네. 군대를 입대한 그런 비교적 최근에 군 생활을 한 내가 내가 아까 사실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2001년생이 있거든. 네. 프로미스나인이 어마어마했대 아, 군대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 군대에서 걸그룹이면 짱이지. 그러니까 육해공 가리지 않고 그렇죠.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든든한 응원 소리 1위래.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예. 8명 중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개성 있게 뭔가 이쁘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 다 매력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칼이나 장원영 예. 이런 애들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장카설화 같은 느낌은 없지만 네. 평균 상향 평준이다. 그렇죠. 여자친구도 상향 평준 아니야? 맞아요. 약간 이런 말에서 뭐하지 마. 엄지가 막 그렇게 안 이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네. 상향 평준 느낌 있잖아. 그럼요. 프로미스나인도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말을 하더라고. 다들 애들이 이쁘고 또 귀여워요, 보거든.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통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막 그 프로미스나인 본다 하더라도 그 멤버들 중에서 자기 취향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개성 있게 다 있다 이거 이쁘다 그렇죠. 이거 그런 맞습니다. 말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난 누구 팬 이게 나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보통 에스파 하면 칼이나 윈터잖아 거의 그냥.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지. 미안하지만. 어. 그 다음에 아이브 하면 누구야? 안유진 아니면 뭐 장원영. 장원영이잖아 당연히. 어. 그런 것처럼. 실력이 어때나 볼까요? 실력은 이제 비주얼에 묻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실력파 아이돌명과 플레이리스트의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았죠. 받아온 네. 그룹답게 다이논 그룹인도 평균 실력은 상당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지 리스닝 추가됐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업계 동향과 달리, 그러니까 데뷔 이후로 쭉 이제 고전적인 케이팝을 추구했대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케이팝을 추구했다. 막 센 컨셉 안 하고 뭐 영어 그렇죠. 도 바르고. 이게 엠믹스 까는 건 아닌데 엠믹스는 좀 누가 봐도 약간 그잖아. 아까 걸크러쉬 하잖아요. 그렇죠. 대시 들어봐 그냥 그런 게 걸크러쉬야. 이런 게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믹스팝이지, 그건. 그렇지. 응. 그러니까 걸크러쉬 또는 그러니까 있지만 들어봐도 네. 그러니까 자아 비대감이 느껴지잖아. 그렇죠. 왜 빼지마.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약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난 남들과 느낌인데 다르다. 그렇지. 그 가사가 좀 약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부담 없이 네. 되게 자아가 강한 느낌이 아니라 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심하고 뭐 곡 난이도가 어려운데도 라이브를 잘 소화하는 점점 진화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데뷔 이전에 멤버 전원 연습생 신분도 아니었대요. 일반인 신분이었고 그렇죠. 심지어 연습생 경험조차 없는 그런 일반인들이 트레이닝 많았는데 빡세게 한 거지. 그래서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라는 게 인사법이었대.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ING 난 음. 성장하겠다, 발전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네. 갔다고 합니다. 성장서사. 네, 2020년 9월 마이리트 소사이어티 그 앨범 활동을 할 때는 처음으로 이제 성장하겠습니다라는 그룹 그 인사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성장할 만큼 했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아직까지 해서, 성장하고 예,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맞아. 그러니까 통통 튀는 밝은 소녀 같은 컨셉에서 성장 그만 이제 몇 네. 년이지 안 돼. 네, 화려한 SS 스타 컨셉으로 팔바꿈했다 그러고 네. 멤버 개개인의 실력 또한 뭐 점점 나아지고 있대요. 예. 그렇죠. 다들 그래도 1인분씩은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작년에 어땠어요? 우리가 그 리서람 찍었는데 레슬래피. 그러니까 라이브 논란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에 특히 하이브 라이브 이제 그러니까 리니스도 그렇게 노래 막 라이브 잘한다 이런 느낌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창력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 프로미스라는 실력들이 괜찮다. 네. 근데 봅시다. 음방에서는 어때요? 음악 효과가 어때? 음향 효과가 음방에서는 음악 효과를 좋게 하려고 하지. 그렇죠. 네. 근데 지방 그러니까 행사나 솔직히 말하면 음방에서는 약간 AR을 좀 깔죠. 네. 그렇지. 근데 지방 행사나 군대는 어때요? 그냥 생라이브 무조건. 거기서 네. 내공이나 실력이 좀 그렇지. 빡세졌다. 왜냐면은 그렇지. 그런 데는 이제 어디 급조된 행사 같은 데 음향이 좀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AR로 약점을 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래도 단련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 그럼요. 실력이 좀 약간 되게 발전한 대기만성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마이걸이 대기면서 이거지만 그렇죠. 프로미스 나인도 그러니까 오마이걸 좀 다르긴 하죠. 네. 맞아요. 그럼 비주얼 한번 볼까요? 비주얼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이쁘지. 네. 프로미스 나인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아이돌들이 그러니까 전원 센터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그런 느낌 많이 있죠. 요즘 아이돌들 확실히 진짜 비주얼에 구멍이 없는 느낌이 있죠. 네. 나는 그 트리플 S만 봐도 트리플스도 23명이 다 이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이쁜데 그렇게 많아. 그리고 음. 다 이쁜데 또 이제 뭔가 다 취향이 다 갈리는 느낌? 그러니까 트리플 S가 그러듯이 프로미스 나인도 전원 다 개성이 확고하면서도 비주얼이 괜찮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맞아요. 예, 한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지연이가요, 눈웃음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눈웃음을 되게 잘 쳐요. 옛날에 사실 트와이스 살짝 눈이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음, 그게 이게 눈웃음이 되게 그 남심을 흔든다는 거지. 이건 아까 그 동양인들 비하하는 그런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눈이 막 그, 박소담 같은 그 눈 가진 여자들. 그런 느낌이냐, 알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눈웃음 쳤을 때 이제 되게 매력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미스 나인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또는 타 팬들이나 타 걸그룹 팬들이나 뭐 이런 보면 댓글이 많대. 네. 실물에 대한 평가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뭐 김세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까 그 구구단 네. 멤버 출신 구구단, 네. 배우 네. 그 사람이 뭐 이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정용돈 같은 경우도 이나경은 음, 나중에 무슨 밈이 있어요. 막, 음,
갑자기 이낙연 보러 들어갔는데 이낙연이 나왔다는가. 아, 정치.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죠. 아, 오케이. 이낙연 아저씨. 이낙연. 그렇죠. 뭔가 발음이 좀 네. 발음을 잘해야 돼 되게. 정영돈도 주간 아이돌 걸그룹 전문가잖아요. 네. 아이돌 전문가인데 네. 잠깐 멘트 끊고 아 얼굴이 진짜 작네요 이낙연 씨한테 이런 말할 그렇죠. 정도로 맞아요. 비주얼이 출중하다고 합니다. 그럼요. 어쨌든 4세대 아이돌들이 전원 센터 느낌이 있는데 전원 센터급이긴 한데 개성도 있다. 네. 그래도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나다. 잠깐만 이 이런 친구들이 18년 데뷔 아닌가요? 네 맞아요. 4세대를 하기보다는 3.5세대라요. 3.5 그러네. 네. 그러니까 2020년 21년 그러니까 에스파가 2020년 탄생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봐야 될것 뉴스가 2022년이고 이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19년 이후를 4세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껴주자고 그냥 3.5에서 4.4를 네, 껴주자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 이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걸그룹이 전부 이쁘기도 힘든 단순히 이쁘기만 한 걸 넘어서서 매력이 있다. 8멤버, 9멤버가 다르게 생기면서 개성도 있으면서 이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프로미스9 앞으로 음악 듣겠습니다. 6월달에 새 앨범 그렇죠. 챙겨 들을 거고 네. 관심을 가져보도록 우리가 하면. 프로미스9 스테이시 이런 약간 네. 그 중상위권의 걸그룹들에 대해서 네. 쉽게 무시하고 외면했던 거에 대해서 네. 반성을 하면서 그럼요. 네. 그 팬덤 못지않게 일반인들도 네. 우리 일반인들도 이거는 무지있어 예스파 말고도 근데 또 이제 다양한 걸그룹들이 있다. 1.5T라도 갑자기 뭐가 터져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까? 그러니까 엠믹스보다 조금 애매한 느낌이야. 네. 지금 프로미스9 느낌이 그렇죠. 느낌이 다가오는 느낌이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걸그룹 팬들이 워낙 또 사실 사회가 그래 한국 사회가 승자 독식이잖아 사실. 에스파가 장르 다 먹었듯이 그렇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프로미스9까지 일반 특히 대중이 다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 아이돌 바닥은 승자도시 더 심해. 완전 네. 끝판왕이지 사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